정월 대보름은 우리나라 전통 명절로 설날 이후 처음 맞는 보름날, 즉 음력 1월 15일 날입니다. 올해는 양력으로 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찌 보면 설날보다 더 성대하게 지냈는데 보통 전날은 14일부터 행하는 여러 가지 풍속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15일 동안 이 시기에는 빛독촉도 하지 않을 만큼 옛날에는 큰 축제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어른들께 세배를 드릴 수 있는 날에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고 현대에는 다들 바쁘기에 존재감이 많이 사라진 듯 하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공휴일로 지정하여 정월 대보름에 하는 풍습들을 실제로 행하며 즐긴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 누가 보름까지 챙기겠어?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하다고 하며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 역시도 보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석이 최대의 명절이고 휴일이듯 이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정월 대보름은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풍수학적으로도 정월 대보름은 정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월 대보름은 한 해의 시작과 풍요로운 농사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름달은 풍작을 상징하며 새해의 풍성한 수확과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모여 달의 아름다움도 감상하고 소원도 빌며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다가오는 24일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날에 꼭 이것만은 하신다면 올 한 해 운을 좋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큰 번영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월 대보름에 꼭 해야 하는 일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올 한 해 받을 수 있는 모든 좋은 복을 받으시고 좋은 운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월 대보름에 이 음식 꼭 드세요. 정월 대보름은 1년 중에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양기가 너무나도 강하기에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정월 대보름은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이날은 약밥이나 오곡밥, 그리고 귀를 밝게 해주는 귀발기술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지만 이날은 꼭 약밥이나 오곡밥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식복, 즉 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밥 중에서도 최고라고 치는 것이라 하여 한 해 동안 강한 식복을 불러오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 해의 번영을 기원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바쁘고 귀찮기도 하며 정신없는 하루하루 속에서 이런 것을 다 챙기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대형마트나 동네 떡집에 가시면 약밥을 팔고 있으니 이날 아침에는 꼭 약밥을 드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묵은 나물을 함께 먹는 것은 한 해의 불행을 삼켜 한 해 동안 내내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밥 하나와 나물 한 종류는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만복이 깃들 것입니다. 두 번째, 정월 대보름하면 무조건 달입니다. 동양학적으로 해는 양기를 대표하는 상징이며 달은 음기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의 균형을 표현할 때 무조건 해와 달을 그렸던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해 중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해이고 번영의 기운이 가장 강한 해입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양기가 번영과 성장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여 양기만 좋은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음기는 안정과 평화를 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음기와 양기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번영과 성장 속에서 안정과 평화, 행복도 깃든다는 것입니다. 양기만 너무 강해지면 갈등이 일어나고 경쟁하는 기운만 강해지게 되어 오히려 불안정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보름달이 뜨면 꼭 달맞이를 하세요. 집 주변을 산책하며 둥글게 뜬 보름달을 보고 한 해 소망을 빌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어릴 적 이날에 쥐불놀이를 하였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날은 동네 친구들과 저녁에 삼삼오오 모여서 빈 깡통에 구멍을 뚫고 작은 나뭇가지들을 가득 넣어 불을 붙이고 볕단을 베어놓은 넓은 논에 들어가 신나게 깡통을 돌렸던 기억이 참 행복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추억을 공유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거의 사라진 하나의 놀이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져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과 번영 그리고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날 아침에는 무조건 많이 웃으세요. 안정과 평안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웃음만큼 좋은 약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 쓰여진 동국 세식이라는 책에 보면 이날은 밤새 불을 켜고 잠을 자지 않고 웃으면서 아침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 해의 운을 지키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시대는 다들 바쁘다 보니 밤새 이야기꽃을 피워가며 웃으면서 밤을 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웃으면서 아침을 맞는 것은 돈이 드는 일도 아니니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이날만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가족들에게 웃으면서 맞이하시고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보세요. 많이 웃는 만큼 한 해의 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 이날은 무조건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세요. 실제로 고 문헌에 보면 조상복을 얻는 날은 보름날이라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인 지점, 즉 8월 15일이라는 추석도 있는 것입니다. 이 추석은 올 한 해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준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인사를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정작 추석보다 더 큰 정월 대보름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날 조상님께 인사를 잘 드리면 한 해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 조상 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바로 나를 낳아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조상들과 다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이날 왕가에서도 종묘를 찾았고 왕실 어른들을 제일 먼저 찾는 것을 법도로 여겼으며 사가에서도 항상 어른을 먼저 찾아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복과 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은 조상복입니다. 함께 사시는 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일어나 웃으며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으며 멀리 떨어져 사신다면 전화부터 밝은 목소리로 한통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일어나자마자 항상 돌봐주심에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무탈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보세요. 분명 올 한 해 모든 일들이 순풍에 돛을 달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날은 절대 찬 음식을 먹지 마세요. 정월 대보름과 설날 그리고 추석에는 무조건 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찬 음식이라니까 어떤 분은 그럼 아이스크림은 안 되나요? 냉장고에 있는 김치도 먹으면 안 되나요? 차가운 식혜나 음료 등도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기서 말하는 찬 음식이라는 것은 식은 것, 남은 것, 그리고 가치가 아주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항상 따뜻하게 새로운 밥과 국, 또한 존중과 대우를 의미하는 음식들, 그리고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외롭게 혼자 식사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혼자 계시다면 가까운 친구분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혼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불러서 함께 식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올 한 해 복을 불러다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날은 절대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마세요. 원래 이날은 절에서 방생을 하는 날로 정한 날입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날짜를 지켜서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원래 생명을 살려주는 날이 바로 보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날은 도축도 하지 않았으며 사냥도 하지 않았고 왕궁에서도 이날만큼은 채소로 된 음식만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다 따를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운을 키워주는 이날 굳이 불필요한 살생으로 나의 올 한 해 운을 막는다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은 정월 대보름날 꼭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정월 대보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밤을 잊은 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